자꾸 떨쳐버리고 싶어도 떨쳐주지 않은 6월 9일의 그 기억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날 제가 도서관 앞은 민주광장에서 오늘은 결코 물러서지 말자는 얘기를 안 했더라면, 생명이 다하도록 전두환과 맞서 싸우자고 선동하지 않았다면 혹시 한여리가 물러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 총학생 회장이 쓰러졌어야 할 자리에 왜 22살의 아무 죄 없는 평범한 대학생이 쓰러져 숨져갔어야 했는가 하는 자책감, 이런 것들이 저를 계속 괴롭혀왔던 30년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합니다. 왜 최루탄이 난무하는 그 자리에서 그의 동료들, 심지어 학생회장인 저까지도 교문 안쪽 수십 미터를 후퇴했는데 왜 한여리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있었을까? 바보였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루고 싶은 소중한 꿈 때문에, 민주화 열망 때문에 여기서 물러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그 절박감 때문에 저는 한여리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설사 자신을 다치게 하는 일이고, 1월 달에 목숨을 잃었던 박종철처럼 또 본인의 생명이 잃을 수도 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평소 집회처럼 물러섰던 저 같은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한여리가 쓰러지고 나서야 울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내일은 물러서지 말자. 시청 앞에 가면 경찰이 다가와도 그냥 그 자리에 앉자. 그렇게 했던 것이 6월 항쟁의 시작입니다. 지난 30년간 6월 9일이면 어김없이 이 자리에서 추모식을 했습니다. 한때는 한 40명 정도 모여서 조촐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여 장례식을 치렀는데 불과 10몇 년 만에 40명밖에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외로웠습니다. 후배 학생들이 이한열이라는 이름을 모른대요 라고 비시시 쑥스럽게 웃을 때 같이 따라 웃었지만 속으로는 찢어진 마음이었습니다. 10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잊을 수밖에 없는 이름이라면 그의 희생은 헛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7년 광화문 광장에 80만 명이 모였을 때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국민들이 이한열을 잊고 있던 게 아니구나, 민주주의를 잊고 살았던 게 아니구나, 내가 국민들을 못 믿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17년이 1987년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정권교체로 이한열을 잊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날 또 혼자 앉아서 바보처럼 또 울고 있었습니다. 한열아, 이 정도면 됐냐? 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추모식에서 저는 이한열의 어두운 얼굴들을 상기하며 돌아가곤 했습니다. 30주년이 된 오늘 여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한여리의 얼굴은 저는 밝게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꿈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수십만 명이 모여서 추모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꿈의 일부가 이루어졌고 또 그것이 더 진전될 수 있다는 희망이 하늘나라에 있는 한여리에게도 잔잔하게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 여기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오늘 돌아가면서 이한열이라는 이름 하나 가슴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이름과 얼굴을 잊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가 목숨 바쳐 이루려고 했던 그 꿈과 희망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대신 이루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쁜 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추모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결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드립니다. 형이 이럴 수도 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평소 집회처럼 물러섰던 저 같은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한여리가 쓰러지고 나서야 울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내일은 물러서지 말자. 시청 앞에 가면 경찰이 다가와도 그냥 그 자리에 앉자. 그렇게 했던 것이 6월 항쟁의 시작입니다. 지난 30년간 6월 9일이면 어김없이 이 자리에서 추모식을 했습니다. 한때는 한 40명 정도 모여서 조촐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여 장례식을 치렀는데 불과 십몇 년 만에 40명밖에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외로웠습니다. 후배 학생들이 이한열이라는 이름을 모른대요 라고 비시시 쑥스럽게 웃을 때 같이 따라 웃었지만 속으로는 찢어진 마음이었습니다. 십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잊을 수밖에 없는 이름이라면 그의 희생은 헛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7년 광화문 광장에 80만 명이 모였을 때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국민들이 이한열을 잊고 있던 게 아니구나. 민주주의를 잊고 살았던 게 아니구나. 내가 국민들을 못 믿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체류탄이 난무하는 그 자리에서 그의 동료들, 심지어 학생회장인 저까지도 교문 안쪽 수십 미터를 후퇴했는데 왜 한여리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있었을까? 바보였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루고 싶은 소중한 꿈 때문에, 민주화의 열망 때문에 여기서 물러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그 절박감 때문에 저는 한여리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설사 자신을 다치게 하는 일이고 1월 달에 목숨을 잃었던 박종철처럼 또 본인의 생명 2017년이 1987년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정권교체로 이한열을 잊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날 또 혼자 앉아서 바보처럼 또 울고 있었습니다. 한열아 이 정도면 됐냐? 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추모식에서 저는 이한열의 어두운 얼굴들을 상기하며 돌아가곤 했습니다. 30주년이 된 오늘 여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한여리의 얼굴은 저는 밝게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꿈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수십만 명이 모여서 추모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꿈의 일부가 이루어졌고 또 그것이 더 진전될 수 있다는 자꾸 떨쳐버리고 싶어도 떨쳐지지 않은 6월 9일의 그 기억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날 제가 도서관 앞은 민주광장에서 오늘은 결코 물러서지 말자는 얘기를 안 했더라면 생명이 다하도록 전두환과 맞서 싸우자고 선동하지 않았다면 혹시 한여리가 물러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총학생회장이 쓰러졌어야 할 자리에 왜 22살의 아무 죄 없는 평범한 대학생이 쓰러져 숨져갔어야 했는가 하는 자책감, 이런 것들이 저를 계속 괴롭혀왔던 30년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합니다.